이번 챕터에서는 ESP8266의 프로그램하는 과정에서 디버깅용으로 사용되는 직렬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UART의 통신에 대한 기초 통신 이론을 이해하고요. ESP8266 직렬통신에 필요한 함수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이 두 개의 ESP8266을 연결해서 직렬통신하는 것을 실습을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는 첫 번째 파트에서 직렬통신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ESP8266 직렬통신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 직렬통신을 ESP8266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렬통신에 반대되는 병렬통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병렬통신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여러 선에 나누어 보낸다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바이트가 8비트인데 이것을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 병렬통신은 8개의 선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수신하는 각 이제 양쪽에 그 선을 8가닥을 각각 연결해 놓고 한 번에 8비트를 보내는 방식이 이제 병렬 통신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직렬 통신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선을 사용해서 한 비트씩 전송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비트를 데이터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오는 것을 8개를 모았다가 한 번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뭐 위에 있는 병렬통신하고 비교해 보면 사용하는 선을 8가닥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한 가닥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렬통신 방법에는 양쪽의 데이터들이 이제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이 상황에서 그 시작하는 시점, 어느 시점에 데이터를 보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쪽하고 어떤 클럭을 올라가는 시점에 나는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클럭 자체가 기준 클럭을 공유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동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통신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 속도, 양측의 속도를 미리 정해놓고 어떤 데이터가 오면 어떤 데이터로 얘가 그 통신 속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인식하는 이런 비동기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제 방법과 그리고 한쪽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가 도착하면 또 다른 쪽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동시에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풀 듀플렉스 방식, 이렇게 심플, 하프 듀플렉스, 풀 듀플렉스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통신 방식이 있는데 이런 통신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 제어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MCU, A 영역, B 영역에 이렇게 두 개의 CPU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렬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선 하나를 연결을 하면 이 통신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통신 컨트롤러가 양쪽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이 통신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프 듀플렉스 또는 풀 듀플렉스, 뭐 심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제 부분에서 컨트롤러가 약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동기 또는 비동기에 대한 부분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채널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송신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쪽 A라고 하는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이제 B라고 하는 곳으로 전송하게 된다라고 하면 A는 송신이 되고 B는 수신 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통신 컨트롤러에게 프로세서가 보낼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버퍼에다 옮겨주고 전송이라고 하는 동작에 대한 것을 제어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채널을 통해서 이제 B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B 통신 컨트롤러는 이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서 버퍼에다가 옮겨 놓게 됩니다. 그러면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프로세서가 B에 있는 프로세서가 읽어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렬 통신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림인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 이제 여기가 A 프로세서, 여기는 B 프로세서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채널을 통해서 A에서 B로 보내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좀 너무 자세하게 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 8비트, 4비트, 4비트 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시프트 레지스터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패러렐 인, 시리얼 아웃, 이제 한 번에 쫙 여기 레지스터에다가 이렇게 병렬로 집어넣고 한 개씩 꺼내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B 쪽에 있는 레지스터는 시프트 인, 이제 패러렐 아웃, 이제 하나씩 받아서 여기에 처음 보낸 녀석이 도착을 하고 마지막에 여기 도착을 하면 8비트가 다 오게 되고 8비트가 다 채워지면 이제 레지스터 B의 레지스터로 옮겨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통신 컨트롤러가 요 안에서 이런 레지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렬통신의 이제 아주 표준으로 아주 오래 사용한 통신 방식 중에 하나로 RS232C 통신이 있고요. 이 통신 방식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뎀을 제어하는 용도로 이렇게 RS232C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는 직렬 통신 케이블로 연결을 하고 있고 이 사이의 최대 거리는 약 15m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렬 통신의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받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프로세서에서 8비트로 받아서 병렬로 받은 상태의 레지스터에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직렬 통신으로 변환해서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이제 동기 비동기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동기 통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양방향으로 이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게끔 풀 디플렉스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모뎀과 이제 PC 사이에 이렇게 PC와 모뎀 이렇게 PC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었는데 이 사이에 연결되는 케이블을 보면 RS232C 케이블로 이와 같이 9핀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모뎀에 대한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캐리를 검출한다든지 데이터 송수신하는 건 똑같고요. 통신 기기를 설정하는 준비하는 것을 설정하는 작업 명령으로 4번 핀을 사용했고 통신을 위한 접지 그리고 단말기 준비에 대한 신호로 이제 6번 핀을 사용하고
그리고 송신 허가, 송신 요청, 그리고 그 상대편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트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9번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리얼 통신에 대한 풀 스펙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아예 간단하게 데이터만 보내고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형태는 2번, 3번, 5번 핀, 요 앞에서 2번, 3번, 5번 핀만으로도 통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여기는 기본 기준선이 되는 그라운드 선에 대한 것 세 가닥만 가지고 직련 통신을 사용해 왔습니다. 네, 직렬 통신의 데이터를 비동기로 우리가 통신할 때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 상태로 있다가 스타트 신호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이제 0에서 4까지 이제 여기는 옵셔널하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5에서 페리티 bit까지 있고요. 그리고 스탑 비트, 그 다음에 아이들 상태에 대한 것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비동기 데이터로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통신 속도에 대한 것은 이제 초당 몇 비트의 신호를 보낼 것인가, 통신 속도는 비트 퍼 세컨드, 초당 몇 비트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통신 속도로 우리가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으로는 9600 bps 노 페리티 8비트 그리고 1 스탑 비트를 사용하는 이런 프레임을 구성해서 많이 전송을 하게 됩니다. 직렬 통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직렬 통신 이 프레임을 하나 보내는데 데이터가 잘 이제 올바로 수신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가 가다가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버런, 이제 여기 있는 거 수신 데이터가 처리도 되기 전에 다음 데이터가 다음 프레임이 도착하는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버런 에러라고 하고요. 프레임 에러는 여기 하나의 프레임 우리가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이미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된 형태가 다 도착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프레임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페리티 비트가 있는데 페리티 비트 이 안에 있는 구성된 비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짝수 또는 홀수 페리티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페리티 비트의 비트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페리티 비트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통신 상황에서 우리가 겪게 됩니다. ESP8266의 GPIO 중에 직렬 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3번 핀과 1번 핀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두 핀이 이제 통신 UART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GPI 핀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RX 핀, TX 핀에는 이제 보드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고, RS232 시리얼에 연결을 하면 이 RS23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2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드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UART 통신을 위한 TTL 레벨의 0에서 3.3V면 보드가 그 정도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통신을 지원하는 UART 통신을 지원하는 RX-TX 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칩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면 되겠습니다. ESP8266의 UART 통신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비동기 통신을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클럭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동기에 대한 것을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할 때 시작과 정지 프레임을
사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의 정확한 타이밍하고 전송 속도를 위해서 이베 모드에 대한 것을 설정해서 통신을 하고 있고, 이 보호 레이트는 이제 뭐 230kbps까지 최대 속도를 설정해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ESP8266의 직렬 통신에 대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의 직렬 통신의 설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먼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리고 먼저 통신에 대한 이제 속도, 그리고 데이터, 페리티, 스탑비트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 통신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9600부터 이렇게 통신 속도를 설정하면 되고요. 시리얼 컨피그는 뭐 시리얼 언더바 8N1 이 정도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폴트로 입력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8N1 데이터는 8비트를 사용하고 페리티 사용하지 않고 스탑비트는 1로 설정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여기에 뭐 나는 데이터를 5비트 사용하고 페리티를 사용하겠다, 뭐 그리고 나는 스탑비트를 2비트 사용하겠다 등등의 여기 컨피규레이션을 수정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통신 속도를 설정하는 부분을 begin 함수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avail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되면送신했을 때 수신 버퍼에 몇 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한테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리턴하는 것은 몇 바이트인지, 그리고 이제 available, 우리가 버퍼에 이미 수신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0보다 큰지를 확인해서 0보다 크면 시리얼 이 버퍼에 수신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꺼내다 볼 수 있게끔 available이라고 하는 것을 함수를 사용해서 수신 버퍼에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vailabl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우리가 read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씩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수신 버퍼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형식이고, 리턴 형태는 int형입니다. 수신 데이터가 없으면 -2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동작에 대한 것을 수행한 예제를 살펴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begin 함수를 사용해서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 버퍼에 이제 상대편에서 보낸 데이터가 있는지를 여기는 저는 available 함수를 사용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수신 버퍼에 이제 데이터가 와 있는 거다라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read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수신 버퍼에 가장 먼저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이 incoming byte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녀석이 print입니다. print는 이제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println은 이제 그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출력을 하고 줄 바꿈까지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앞서 우리가 통신 속도 설정하고 데이터 읽어오고 이렇게까지 해서 읽어오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서 출력을 할 때 이 뒤에 옵션이 붙게 되는데 10진수 형태로 출력할 것인지
2진수, 8진수, 16진수 이렇게 등등의 우리가 그 출력 값에 여기서는 78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값을 여러가지 형태로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로 출력해 본 예제를 표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값을 다르게 형태를 우리가 지정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두 개의 아두이노를 직렬통신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작업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먼저 우리는 아두이노 두 개를 준비를 하고 두 개를 RX는 TX, TX는 RX 두 개의 선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죠. 보드에 당연히 그라운드 선도 이렇게 세 가닥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의 한쪽에서는 수신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송신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이런 동작을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ESP8266 보드 두 개를 RX선은 여기 TX선은 RX에 연결하고 다른 쪽의 TX를 또 상대편 RX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전기선을 이렇게 그라운드로 묶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직렬통신을 할 수 있는 양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선 두 가닥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직렬통신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신부하고 수신부가 다른데 먼저 송신부는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문자열 부분을 초기화를 하고요. 통신 속도에 대한 부분은 9600bps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리얼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대한 것을 이제 상대편으로 보내는 명령인 write 명령을 사용해서 송신부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부 같은 경우에는 빈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전송되어 오면 이 빈 문자열에 대한 것들을 빈 문자열에 하나씩 안에 추가해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통신 속도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9600이라고 하는 통신 속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송신축에서는 write 명령을 이제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한 바이트씩 보냈고요. 수신 측에서는 read 바이트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송신 측에서 보낸 데이터 한 바이트씩을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송수신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설계한 대로 송신 코드하고 수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송신할 데이터 hello를 저장할 공간을 mystr이라고 5개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저장 공간은 문자를 저장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송할 통신 속도, 통신 속도를 9600bps다 라고 begin 명령을 사용해서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이거는 한 번만 설정을 하면 이 통신 속도는 이제 변경하기 전까지 9600bps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mystr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 루프라고 하는 곳에 이제 write 명령을 썼고요. write 명령은 내가 전송할 문자열이 저장된 곳의 주소 그리고 몇 바이트를
전송할지에 대한 것을 숫자로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write 명령을 통해서 내가 전송할 mystr에 있는 곳의 주소를 넘겨주고 5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다 전송하고 나서 1초 동안 대기하는 동작을 수행한 후에 다시 또 이제 루프는 반복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mystr, 5를 write 명령을 통해서 hello를 다시 전송을 하게 되는 동작을 1초 간격으로 계속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어 오면 저장할 주소를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ystr이라고 선언했고요.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똑같이 썼습니다. 여기도 문자 형태로 나는 넉넉하게 10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고요. 이 송신하는 부하고 수신하고 하는 부분이 같아야지만, 통신 속도가 같아야지만 통신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9600bps의 통신 속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config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으니까 파일 8개의 데이터, 그리고 no parity, 그리고 1스탑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로 통신 속도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ad byte 명령을 통해서 write 명령을 통해서 한 자씩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를 mystr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씩 이제 저장을 하는데, 여기 데이터가 5개다 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어서 mystr에 5바이트가 하나씩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한 번에 그 프린트 명령을 사용해서 읽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용도로 이렇게 mystring을 출력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이것도 1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C의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문자를 전송하면 아두이노에서 그 전송된 문자열을 받아서 저장한 후에 다시 PC로 피드백해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개의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것, 앞서 문자열 여러 개를 보내서 저장해서 다시 전송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2개의 아두이노에서 하는 게 아니라 PC와 아두이노 간에 이제 직렬 통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결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PC에 아두이노만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직렬통신에 대한 기초 직렬통신 이론을 학습을 했고요. UART 통신에 관련되어져 있는 begin, available, read, write 등의 함수에 대한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ESP8266 보드 2대를 연결해서 송수신하는 부분에 대한 통신을 하면서 해당하는 처리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